그래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거 순서대로 몇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이 두 번째에 있는 게요, 진동이라고 저는 지금 처음에 돼 있습니다. 진동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예전에 핸드폰 같은 경우는 별 표시를 오래 누르고 있으면은 진동 모드로 바뀌고 그랬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여기에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요, 지금 제 거는 지금 진동이라고 돼 있고요, 한 번을 다시 누르시면 무음이라고 나옵니다. 일단 두 번째 있는 요거 기능이 무음이랑 진동이랑 소리가 날 수 있게 하는 음량 버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 거는 여기 무음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무음이 됐을 때는 여기가 색깔이 안 들어오게 됩니다. 대신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소리라고 나오게 되고요, 한 번을 다시 누르게 되면 진동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르면서 내가 무음 모드로 쓸지, 아니면은 소리 모드로 쓸지, 아니면은 진동 모드로 쓸지를 여기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있는 게 블루투스라는 건데요, 아마 많이 사용을 하시면은 편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와이파이라는 거는 무선으로 인터넷을 그러니까 안 보이는 인터넷 선을 연결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블루투스라는 거는 기계에다가 내 핸드폰을 연결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블루투스를 활용을 해 가지고 뭐 요즘에는 무선 이어폰, 아니면 자동차 오디오를 연결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키보드라던가 마우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을 해 가지고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블루투스 이 기능을 사용하면은 제일 많이 요즘에 핸드폰 관련해서 사용하는 게 이어폰일 거예요. 그래서 이어폰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블루투스라고 해가지고 아무 기계나 다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블루투스 기능을 켜고 내가 연결하고 싶은 기계에서도 허용을 해야 두 개가 쌍으로 연결이 돼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페어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기계랑 요런 핸드폰이랑 짝이 맞춰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바로 페어링이고, 이런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하면 다양한 장비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자동 회전이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기능이 이렇게 사용을 하실 때 여기에 내려보시고, 여기에 보시면 아까 보였던 자동 회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동 회전이 파란색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자동으로 회전이 되게 기능이 켜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핸드폰을 옆으로 돌리면은 자동으로 요 화면들도 방향에 맞춰 가지고 회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 같은 거 보실 때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요거를 기능을 켜고 끄고 하셔야 뭐 원하시는 화면 방향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동 회전을 끄시고 보시면은 요건 세로라고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면은요, 이걸 화면을 돌리더라도 처음에 잡혀진 세로 방향으로만 화면이 보이게 돼 가지고요, 이게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옆으로 돌려보고 싶다 하면 위에서 내려서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지금 세로로 고정돼 있거나 아니면 세로라고 써 있는 거를 누르셔 가지고 자동 회전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이어가지고 보시면은 다섯 번째 비행기 탑승 모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누르시면요, 보시면 여기 상단에 비행기가 뜨게 됩니다. 요걸 안 누르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안테나 바가 연결이 되는데, 요거를 누르시게 되면은 비행기가 나타나면서 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비행기 모드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원래 비행기를 탑승할 때 인터넷을 사용을 하면 안 돼 가지고 이걸 눌러 가지고 편하게 인터넷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끌 수 있게 하는 기능인데요, 가끔 인터넷이 안 되고 하실 때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게요, 여기에 내려 보셔 가지고 이 비행기 모드가 켜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신 후에 그 다음에 인터넷이 접속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켜져 있으면 인터넷이 접속이 안 되니까 요거를 끄시면 다시 인터넷을 접속을 할 수가 있고요. 요거를 누르실 때 보시면은
비행기 모드를 켜게 되면은 자동으로 저는 아까 와이파이랑 모바일 데이터라는 게 켜졌었습니다. 근데 자동으로 꺼졌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은 비행기를 누르면은 다시 끄면은 와이파이도 켜지고 모바일 데이터가 켜집니다. 그래서 모바일 데이터라는 게 내가 통신사에서 가입한 요금제라던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뭐 데이터를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표시인 건데, 이거를 끄시게 되면은 인터넷도 안 되고 아무것도 잡히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인터넷이 안 되실 때 요 비행기 모드가 켜져 있는지, 이거는 꼭 꺼져 있어야 인터넷이 되고 요 모바일 데이터가 켜져 있어야지만 네, 인터넷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하시는 것 중에 여기 보시면 손전등이라고 있습니다. 요 손전등을 누르시면요, 네, 뒤에 여기에 켜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카메라들이 있고 여기에 하나의 프레쉬가 달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그냥 하얀 불빛이 나오는 거고, 원래는 사진을 찍거나 할 때 프레쉬를 터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핸드폰을 사용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뭐 손전등으로 사용할 때도 요게 켜지면서 손전등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NFC 모드라는 게 있는데, 여기 카드 모드라고 하는데 NFC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약간 블루투스랑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블루투스 요거는 기계를 연결을 하는 거는 한 10m 근방까지는 기계가 연결이 되는데, 여기 카드 모드, 여기 NFC라는 거는 10cm 이내의 것만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카드 결제를 하거나 할 때 요 NFC 카드 모드가 꼭 눌러져 있어야 교통카드로 핸드폰을 사용하시거나 카드로 결제를 하실 때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카드 결제가 뭐 이렇게 카드 모드가 꺼져 있거나 여기 NFC라고 나와 있고 여기가 색깔이 안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카드 결제나 버스 타실 때 결제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꼭 이거를 기본 모드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네, 한 번 더 누르시면 카드 모드가 있는데, 이렇게 카드 모드로 놓고 사용을 하시면 제일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말고도 좀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많이 사용하실 거는 요 정도 말고는 크게 없으셔가지고 나머지는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또 따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을 드릴 거는 여기 보시면은 밑에 쪽에 전구 모양 같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요게 화면의 밝기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누르시고 내리시면은 화면이 어두워졌다가 올리시면 밝아지고, 이런 식으로 화면의 밝기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화면 밝기 조절하는 것까지만 아시면은 뭐 일단 여기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고,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에 전원 버튼도 있고요, 검색 버튼도 있고, 돋보기 모양이 검색할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전원을 끌 수 있는 버튼이고, 여기에 톱니바퀴 모양이 설정입니다. 항상 핸드폰 사용을 하실 때는 톱니바퀴 모양을 누르시면은 설정에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설정을 눌러 보시면은 뭐 아까 있었던 기능들 거의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라고 해서 와이파이라던가 블루투스, 비행기 모드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거고요. 소리나 진동 이런 것도 다 여기에서 할 수 있는데, 요거를 들어온 이유는 일단 핸드폰을 껐다 키실 때 사용을 하실 때 아까는 그냥 화면을 쓸어 넘기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을 쓸어 넘기면은 바로 화면을 홈 화면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내 핸드폰을 예를 들어서 뭐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어디다 두고 오거나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았으면 하는 정보들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 요거를 화면을 잠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비밀번호를 넣거나 뭐 내가 정해놓은 비밀번호라던가 어떤 패턴들을 만들어서 남들이 못 열어볼 수 있게 하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여기 설정에 들어오시면요, 이런 생체 인식 및 보안에 들어가서 내 생체 인식과 관련돼서 얼굴 인식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화면을 여기 앞에 전면 카메라에다가 얼굴을 대시면 얼굴을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잠금이 해지가 되게
할 수가 있고요. 지문 같은 경우는 지문 등록을 해 놓으시면은 네, 이런 얼굴 인식이 아니라 지문으로 열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잠금 화면에 들어오시면은 잠금 방식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 잠금 방식이라고 해서 메뉴가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 드래그라는 거는 그냥 아까처럼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쭉 손가락을 움직이시면은 이거를 드래그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안 기능 없이 그냥 아까처럼 이렇게 쓱 쓸어 올리면은 열리게 하는 방식이고요. 패턴이라는 거는 하나씩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패턴이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9개의 점 있는 거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설정을 할 거냐, 그 패턴을 만들어 놓아야 잠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 간단하게 니은자로 해볼게요. 그래서 패턴이 저장돼 있다고 그러고 한번 다시 확인을 하시면은, 확인을 누르면 제가 방금 이렇게 만들었던 패턴이 있고, 내가 이 패턴을 까먹으면은 열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힌트를 하나 넣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대놓고 하면 안 되지만은 네,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요. 완료를 하시게 되면은 제가 이 핸드폰을 껐다가 켜게 되면은 이렇게 방금 설정한 패턴을 입력을 해야 화면이 잠금이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서 패턴, 모든 비밀번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핀이라고 하는 거는 4자리 숫자 이상의 번호를 입력을 해가지고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입력이 될 수 있게 하는 거가 이 핀 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뭐 간단하게 6자리로 한번 해볼게요. 1, 2, 3, 4, 5, 6 하고, 여기에 보시면 확인 버튼 누르지 않고 핀 확인하기는, 이거를 6자리를 누르면은 자동으로 이게 풀리게 되기는 형태인데, 이거를 눌러 놓으면은 자동으로 되고, 이걸 누르지 않으면은 확인 버튼을 눌러야지만 비밀번호가 입력이 완료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단 이거로 하고 확인을 눌러서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아까처럼 잃어버릴 거에 대비해서 힌트를 넣어놓는 겁니다. 한번 껐다 켜보면은 제가 입력했었던 전화번호를 하고서 여기 확인, OK를 누르시면 잠금이 해제가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말고 생체 인식하는 거를 제가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서 지금 생체 인식 얼굴하고 지문인데, 최근에 얼굴을 제일 많이 하니까 얼굴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얼굴을 설정을 해놓고 안경을 쓰고 있나요? 네. 계속하고, 그러면 카메라에 얼굴이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안경을 벗고, 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다음을 누르면은 얼굴 인식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을 여실 때 이렇게 렌즈를 쳐다보시면은 이렇게 잠금 표시가 해제가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얼굴 인식이 돼서 자동으로 풀린 거니까 이런 식으로 얼굴 인식을 통해서 잠금을 풀 수가 있습니다.